칠 한번 봅시다. 애들 동차례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글의 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왜 순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이게 37번입니다. 서로 이 플라스틱 산업의 역사, 일상화의 방식, 물론 2에서 4. 플라스틱이란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죠. 플라스틱 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럼 음식 같은 거 담든 뭘 담거나 할 때 쓰는 게 뭐겠어? 종이 맞죠? 그 뭐고 비닐봉지도 결국에는 플라스틱 계열이야 여러분. 얇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종이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보자기? 그릇? 뭐 이런 거? 맞죠? 지속 가능한 sustainable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난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죠? 소비재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증가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먹고 쓰고 입고 쓰고 하는 그런 뭔가 상품들, 막 쓰고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막 증가를 했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가볍고, 맞죠? 값싼 소재란 말이야.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5에서 6. 근데 이거 플라스틱 계속 쓰면 안 되잖아. 맞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환경적인 대가 이렇게 쓸게요. 이 국어에서 틀렸습니다. 그냥 대가야 대가. 시우 같이 원래 쓰면 안 되지만 헷갈릴까 봐 그냥 이렇게 씁니다. 대가가 발생해요. 국어에선 틀렸지만 의미 전달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운동도 막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7번, 8번 문장이 일단 이 글의 핵심입니다. 특히 8번 문장이 주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라스틱 산업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산업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재활용 운동이란 거를 시작해. 재활용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재활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결국에는 뭐야?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달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그 플라스틱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 산업이 자기들이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을 이렇게 너네들이 있잖아. 재활용을 열심히 안 해서 이게 환경에 오염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것이 이글 핵심입니다. 응?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옆에 나와있죠? 재활용을 통해 여기 나와있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글이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읽어보겠습니다. We first need, 우리는 처음에 필요로 했어요. To understand the short, 짧지만 숨겨진 그러한 역사 behind the plastic industry, 플라스틱의 어떤 산업 뒤에 숨겨져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understand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목적어 1번 이 동사에 대한, 맞죠? 이 동사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 2번이죠. How it become deeply rooted. 의 주동. 어떻게 해서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게, root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뿌리 박다. 뿌리 박히게 되는지 in our daily life.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우리가 배민이니 뭐니 배달앱이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석유 때문에. 석유 수입 못하면 플라스틱 못 만들고, 일회용 부분 못 만들어가지고, 일회용 부분 엄청 비싸지고, 그러면 그 배달 음식도 다 비싸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냥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겹치게 원래 자르는 거야.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어. 어떻게 살았는데?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환경적인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야. 환경 뭘 다 쓰고 버리고. 근데 저는 뭐 이번에 중국 갔다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고 이게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는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버려. 음식물 쓰레기, 뭐 플라스틱, 비닐봉지, 일반 쓰레기 다 섞어서 버려. 하나의 통에다 그냥 다 버려. 재활용하지 않아. 그리고 뭐 차 같은 거 있잖아.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그 플라스틱 통, 플라스틱 이런 우리 지금 일회용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 그 용기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도 되지 않게 딱딱한 거의 다회용 용기에 가까운 그런 거에다 포장을 해줘. 이 포장재 아주 호화로워해. 그것만 싸는 게 아니고 겉에다가 또 부직포 이렇게 또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걸 담아줘.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우리는 살아요. 지속 가능하게. with far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비교 표현 있죠? 비교 끝. 앞에 이 far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보다.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그래도 고등부 와서 그래도 이따금씩 나올 수 있으니까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치?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비교급 앞에 무엇을? 베리는 쓸 수가 없어요. 뭘 쓸 수 있는데? much, even, still 쓰세요. 어딘가에다가 올라 far. 비교급 앞에 베리를 쓰면 안 된다. 다 외우기 힘들어. 그러면 베리를 쓰면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고 할 수 있다면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렇게 외워요. much, even, still, a lot, far이 비교급 앞에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보다도 뭐 이런 환경적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치? 자, 플라스틱 이전엔 그랬는데, 그러나 이 플라스틱 이전에 이랬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의 개발 이후에 또 무엇 이후에 지금 보면은 애프터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있는 것도 목적어야.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명사 이걸 뭐라고 한다?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문법 안에서 목적어 몇 개냐? 이 희한한 구조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목적어가 여기 1번, 여기 2번. end를 보면 이거 알 수 있어. 이게 세 개가 나열되고 있는 거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한 이후에 플라스틱이 발명된 이유, 그리고 그것의 빠른 adoption, 채택 하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리고 그것의 explosion into,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 포장하기 좋고 값싸고 만들기 좋고 가볍고 막 이러니까 소비재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고 쓰고 입고 쓰고 이렇게 뭐 쓰고 치우는 막 이런 잡다한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에 봐봐요. explode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기본 형태예요. 폭발하다 이 뜻이에요. 이 기본 형태를 알아야 능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데 explosion, 조금 생뚱맞게 바뀌겠지만 얘 그 폭발이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품들이 막 폭발하게 되죠. 왜 음식 같은 거 포장해가지고 먹고 싶어도 내가 락앤락 들고 가야 되고 막 이러면 잘 안 되잖아. 근데 이거 막 값싸게 막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폭발하면서 플라스틱이 wa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있었습니다.
The growing industry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come to 부정사 해서 어떻게 할까요? come to 동사원요. 뭐뭐하게 되다. 점점 무엇하게 되었어? symbolize 상징하다. 심볼이 상징이지요. symbolize 여기다가 이 심볼 상징에다가 ies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동사를 만들죠. 동사를. 그래서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convenience 편리함. 을 상징하고 그러면 prosperity라고 하는 게 번명 of American dream. 그죠? 편리함, 번영, 초역과 이런 것도 상징하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The dream came with a price. 근데 여기에서부터 뭐야? B 하는 부분부터 지금 내용이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편리함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야? price.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따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people began to notice the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 Early seed of today's environmental movement. 현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환경 무브먼트 이렇게 하면 운동이잖아. 뭐 인권 해방 운동 뭐 이런 거 할 때 무브먼트라는 단어 씁니다. 그것의 어떤 초기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심어지게 되었다. 환경 운동의 어떤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고. However, 그러나 the plastic industry,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야. 특히 8번 문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플라스틱 산업은요, was quick to counter these concern.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 카운터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이러한 concern, 걱정, 우려. 무엇하면서 끊으시고 심표 분사구문 launch라고 하는 게 시작하다라는 뜻이야. 시작하다 하면서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캠페인인데 주격 관계되면서 present recycling as the solution 제시하는 거예요. 이 재활용을 무엇으로써 뭐뭐로써 솔루션 해결책을 to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문맥에 맞게 그냥 해석해요. 이걸 갖다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재활용이야 라고 제시하는 캠페인 제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것이 push the idea 어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막 밀어요. 이 동격에 대한 생각이 꼴 무엇인데 원격에 대해서 접속사 대시예요. 자, D가 완전하겠죠. Pollution was the fault of the consumer. 환경오염 되는 거 있잖아. 플라스틱 쓰고 아무 때나 버린 이 고객의 fault, 잘못이야. 맞지? 뭐가 아니야? Not the corporation. 회사가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잘못 아니고요. 맞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잘못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 회사라고 하는 게 뭐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분사의 수식어고란 말이야. 이렇게 ing 뭐뭐 하는 중인 flood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명사로 홍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홍수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범람시키다. 홍수가 나다. 그래서 시장에 플라스틱으로만 넘치게 만든 회사는 지는 책임이 없고 아무 때나 갖다 버리는 재활용 안 하는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막 밀어붙였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